다가오는 3월 3일. 네, 정말 수많은 분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는 거대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현역가왕3 결승전이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는 이 치열한 전장의 이면에 숨겨진 역학관계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분석의 목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목표요? 네, 단순히 누가 1위를 차지할 것인가, 이걸 점치는 단편적인 예측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취합한 여러 데이터랑 또 전문가들의 평가 지표를 종합해 볼 때 그 결승전이라는 특수한 생태계에서 단순 계산으로 최종 순위를 도출하는 건 사실상 무의미하거든요. 무의미하다. 굉장히 단호하신데요. 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미션은 표면적인 점수 그 너머에 있는 거대한 판도, 그러니까 이 참가자들이 무대 위에서 벌이게 될 고도의 심리적인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인 흐름. 네, 청취자 여러분도 살면서 반드시 이겨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결전의 순간을 마주해 보셨을 겁니다. 그 수백 명 앞에서 커리어를 건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인생의 다음 챕터가 걸린 중요한 시험을 치러야 할 때도 있죠. 그렇죠. 바로 그런 순간 말이죠. 현역가왕 참가자들에게는 다가오는 이 결승전 무대가 바로 그 숨막히는 압박감의 결정체일 텐데요. 여러분이라면 수백, 수천만의 시선과 기대치가 꽂히는 이 상황에서 평정심을 어떻게 유지하시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죠. 네,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분석을 따라와 주시면 이 경영이 단순한 음악 방송을 넘어선 거대한 심리전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 압박감의 무게를 견디는 방식이 이번 결승전의 향방을 가를 아주 핵심적인 축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참가자들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준결승 결과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네. 준결승 결과 청취자 여러분도 이미 이 치열했던 준결승의 최종 순위를 수없이 복기해 보셨을 텐데요.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1위 이수연, 2위 차지연, 3위 홍지훈, 4위 구수경, 5위 빈예서, 6위 솔지, 7위 강혜연, 8위 김태연, 9위 홍자, 마지막 10위 금잔디 참가자입니다. 네, 이 10명의 이름과 순위는 이미 대중에게 꽤 깊이 각인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분석 자료들을 보면 전문가들은 이 순위표가 결승전에서 그대로 재현될 확률을 극히 낮게 보고 있더라고요.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가 명확히 나왔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게 결승전은 준결승의 단순한 연장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결승전은 완전히 새로운 룰이 적용되고 또 이전 라운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압감이 지배하는 완전한 독립된 생태계로 보셔야 합니다. 아예 다른 판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준결승까지의 순위는 이 10명이 얼마나 뛰어난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일종의 입장권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결승전 당일의 결과를 보장하는 보증수표는 절대 아니거든요. 입장권을 뿐이다. 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들은 단순 누적 점수나 순위가 아니라 각 참가자가 지닌 퍼포먼스의 특성, 그리고 심리적 패턴을 기준으로 10명의 참가자를 3개의 뚜렷한 포지션으로 재분류했습니다. 과거의 성적표는 덮어두고 이들이 가진 무기의 본질에 따라 그룹을 새롭게 나누었다는 거군요. 그럼 바로 첫 번째 그룹부터 해부해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지목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군, 이른바 유력권입니다. 홍지윤, 솔지, 이수연, 차지연 3가자가 여기에 속해 있는데요. 네, 쟁쟁한 이름들이죠. 저는 이 명단을 보면서 이들에게 부여된 두 가지 핵심 키워드에 주목하게 되더군요. 바로 안정감과 고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보통 경연에서 안정적이라고 하면 좀 무난하지만 폭발력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쓰이고 반대로 고점이 높다고 하면 폭발력은 있지만 기복이 심하다는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이 상충하는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동시에 갖췄다는 건가요? 바로 그 모순적인 두 요소를 완벽하게 융합해냈기 때문에 이 4명이 최상위권인 겁니다. 장기간 진행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생리를 좀 들여다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생리라면 체력적인 부분인가요? 체력도 그렇고 정신력도 그렇죠. 매 라운드마다 탈락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고 참가자들의 성대와 체력은 정말 한계치까지 고갈됩니다. 심리적인 압박감은 극에 달하죠. 피를 말리는 과정이네요. 네, 이런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사실 자신의 평소 기량을 80%만 발휘해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홍지윤, 솔지, 이수연, 차지연 3가자의 퍼포먼스 데이터를 쫙 분석해보면요. 분석해보면요. 이들은
극심한 피로도와 압박 속에서도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100%의 기량, 즉 최고 수준의 고점을 무대 위에서 기복 없이 안정적으로 끌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를 안정적으로 뽑아낸다. 스포츠로 치면 페넌티 레이스 후반부에 체력이 다 떨어져가는 상황에서도 마운드에 오를 때마다 구속 150km의 직구를 스트라이크 중 구석에 흔들림 없이 꽂아 넣는 에이스 투수들의 데이터와 아주 흡사하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컨디션 난조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 절대적인 일관성이죠. 절대적인 일관성. 정말 무서운 무기네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일관성이 심리전에서 상대방을 압도하는 무기가 됩니다. 대기실에서 모니터로 이 유력권 참가자들의 완벽한 무대를 지켜보는 다른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진짜 거대한 벽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빈틈이 없구나 하고요. 맞습니다. 거대한 벽이죠. 판정단과 관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참가자는 언제 무대에 올라도 최고의 퀄리티를 보장한다는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들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신의 최고치를 아예 평균치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군요. 네, 바로 그것이 이 네 사람이 결승 유력권으로 묶이는 가장 명확한 이유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강력한 그룹인데 하지만 완벽한 안정감이 지배하는 판이라면 경연 특유의 그 역동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변수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는 유력권의 견고한 방패를 뚫어낼 수 있는 두 번째 그룹, 상승 변수권의 존재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구수경, 강혜연, 김태한 참가자가 바로 판을 흔들 다크호스로 분류되었는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참가자들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흥미로웠던 건 이 그룹을 설명하는 핵심 동력이 실력이나 기교가 아니라 흐름, 즉 모멘텀이라는 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어떻게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겁니까? 무대 예술, 특히 현장 관객과 실시간으로 교감하는 결승전 생방송 무대에서 모멘텀은 단순한 운이나 그날의 분위기 이상의 거대한 물리력을 발휘합니다. 물리력이요? 분위기가 실제 점수나 퍼포먼스에 물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수경, 강혜연, 김태연 이 세 참가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무대 위에서 관객의 호응이나 현장의 공기를 자신의 에너지로 치환시키는 감각이 아주 유독 뛰어나다는 겁니다. 현장의 에너지를 흡수한다. 네, 이들이 어느 순간 관객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거나 심사위원의 예상치 못한 극찬을 받는 그 지점, 즉 거대한 파도가 형성되는 순간이 오면 본인들 퍼포먼스의 한계치가 급격하게 상승해버립니다. 파도. 서퍼들이 잔잔한 바다에서는 아무리 패들링을 해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지만 거대한 파도가 딱 형성되는 타이밍에 보드 위로 완벽하게 올라타면 순식간에 엄청난 속도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관중의 열광적인 반응이 참가자의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고 그것이 다시 더 폭발적인 가창력과 퍼포먼스로 이어지는 강력한 피드백 루프가 형성되는 거죠. 피드백 루프. 관객이 소리치면 가수는 더 폭발하고 그런 관객은 더 열광하고. 맞습니다. 만약 3월 3일 결승전 당일 이 상승 변수권의 3명 중 누군가가 이 거대한 흐름을 완벽하게 장악해버린다면 유력권 참가자들이 구축해놓은 그 견고한 안정감조차 무색해질 만큼 압도적인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잠재력이 언제 어떤 곡에서 터질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 자체가 결승전 전체의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무기이자 변수네요. 네, 유력권 입장에서는 가장 껄끄러운 상대들일 수밖에 없죠. 유력권의 계산된 완벽함과 상승 변수권의 역동적인 모멘텀. 사실 이 두 가지 그룹의 충돌만으로도 무대가 꽉 차는 느낌인데 저희에게는 아직 가장 예측 불가능한 세 번째 그룹이 남아 있습니다. 제일 흥미로운 그룹 중 하나죠. 네, 바로 금잔디, 홍자, 비녀서 참가자가 포진한 반전권입니다. 사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의문이 하나 들었거든요. 어떤 의문이 있었죠? 보통 경연의 결승전이라고 하면 무난하고 안정적인 무대 10번보다는 사람들의 뇌리에 영원히 꽂혀버릴 단 한 번의 파괴력 있는 120점짜리 무대가 우승을 결정짓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꽤 많죠. 그렇다면 엄청난 폭발적인 에너지를 지닌 이 반전권 그룹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분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전문가들은 이들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위태로운 포지션으로 묶은 걸까요? 그게 바로 치명적인 매력만큼이나 그 이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짙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진 폭발력,
즉 단숨에 순위 전체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120점짜리 무대의 잠재력은 전문가들도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세 분의 에너지는 화면을 뚫고 나오잖아요. 하지만 결승전이라는 외나무 다리 위에서 이 하이 리스크가 의미하는 바를 아주 냉철하게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120점의 압도적인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참가자 본인이 극도의 감정을 끌어올리거나 성대의 한계를 시험하는 아주 고난도의 기교를 구사해야만 하거든요. 엄청난 에너지를 한 번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러면 당연히 감정 조절에 실패해서 오버페이스를 하거나 그 높은 텐션을 3분 내내 유지하지 못하고 음정이 흔들릴 위험성 역시 비례해서 확 높아지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유력권 참가자들이 90점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를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보장한다면 반전권의 금잔디, 홍자, 빈예서 참가자는 최고의 컨디션일 때 천장을 뚫어버리는 120점을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단 한 번의 미세한 실수나 심리적 흔들림이 발생했을 때 점수의 낙폭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할 위험을 안고 출발하는 겁니다. 아, 점수의 낙폭. 네, 실수를 만회할 다음 라운드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생방송 결승전에서 이 낙폭은 곧바로 치명상으로 이어집니다. 와, 벼랑 끝에서 날리는 혼신의 일격 같은 거네요. 타격이 적중하면 단숨에 역전승을 거두고 왕자에 앉지만 헛스윙을 하는 순간 자신이 벼랑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 말입니다. 결승전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무조건 이 120점짜리 폭탄을 터뜨려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이 이 참가자들의 어깨를 얼마나 짓누를지 진짜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그룹의 각기 다른 포지션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해부해 놓고 보면 우리가 가진 모든 분석 자료를 관통하는 명확하고도 묵직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론이요? 네, 수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지적하는 이번 결승전의 진짜 본질입니다. 단순한 노래 실력의 우열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오늘 분석을 통해 이미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준결승을 뚫고 올라온 이 10명의 최정 상급 보컬리스트들의 운명, 그 최종 승패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국 3월 3일의 결승전은 누가 무대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가를 겨루는 고도의 멘탈과 흐름 관리의 싸움입니다. 멘탈과 흐름 관리의 싸움? 네, 기술줄 정의량, 즉 가창력이나 기교, 곡 해석 능력은 10명 모두 이미 준결승을 거치며 완성형에 도달해 있습니다. 결승전 당일 진짜 승부를 가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통제력이라는 거죠. 사실 멘탈 관리라는 단어가 워낙 일상에서 자주 쓰이고 너무 익숙해서 자칫 가볍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정말 숨이 턱턱 막힙니다. 네, 엄청난 압박이죠. 생방송 직전 대기실의 그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 내 순서를 기다리면서 모니터 너머로 경쟁자가 완벽한 무대를 펼치고 객석에서 쏟아지는 기립박수를 지켜볼 때 속에서 밀려오는 그 초조함, 그리고 날카롭게 벼려진 심사위원들의 눈빛, 무엇보다 내가 이 무대에서 실수 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우승해야 한다는 스스로에 대한 거대한 강박, 이 엄청난 소음들 속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감정을 잡고 노래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옥 같은 과정을 견뎌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맨칼 스포츠입니다. 결승전 무대는 각 그룹에게 서로 다른 형태의 아주 가혹한 심리적 과제를 던집니다. 서로 다른 과제라면요? 예를 들어 유력권인 홍지윤, 솔지, 이수연, 차지현 참가자는 무조건 완벽해야 한다는 그 가장 무거운 기대감의 무게를 짊어지고 100%의 안정감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본전치기라는 생각에 오히려 더 쫓길 수 있죠. 기대치가 높은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상승 변수권은요? 상승 변수권의 구수경, 강혜연, 김태현 참가자는 긴장감을 억누르는데 에너지를 다 쓰면 안 됩니다. 긴장감을 역이용해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 파도의 타이밍을 본능적으로 잡아채야 하죠. 아, 긴장을 즐겨야 한다. 그리고 반전권은요? 반전권의 금잔디, 홍자, 빈예서 참가자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위해서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단숨에 폭발시켜야만 합니다. 와, 각자가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가 다를 뿐이지 10명 모두가 정말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간의 심리전 한가운데에 서 있는 셈이군요. 내가 긴장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려야 비로소 완벽한 몰입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참 잔인하고도 위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서바이벌의 꽃이 결승전인 겁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분석을 하고 나니까 시청자로서 결승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단순히 누구의 고음이 더 시원하게 올라가는가 이걸 떠나서 무대 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미세한 떨림, 불안, 이걸 참가자들이 어떻게 통제하고 극복해내는지 그 내면의 투쟁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결승전의 진정한 관전 포인트겠네요. 맞습니다. 노래의 화려한 외피에 가려진 참가자들의 그 처절한 심리적 서사를 읽어낼 수 있다면 시청자들에게도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 깊고 강렬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파헤쳐본 3월 3일 현역강 3 결승전의 진짜 모습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승행 티켓을 거머쥔 10명의 여전사들이 펼칠 무대는 단순한 가창력의 대결을 넘어 멘탈과 평정심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대한 콜로세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참가자들이 보여줄 투쟁의 과정이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과도 꽤 많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이요. 네, 우리 역시 각자의 삶에서 크고 작은 압박감을 견디며 매일매일 자신만의 결승전을 치르고 있으니까요. 압도적인 중압감을 스스로 통제하며 기어코 자신의 무대로 완성해내는 참가자들의 그 평정심은 현실의 팍팍한 벽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위로와 영감을 던져줄 것입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의 끝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방송이 끝난 후 혼자만의 시간에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드려 합니다. 네, 좋죠. 오늘 탐구를 통해 우리는 압박감을 최고조에 달한 결승전 무대에서 우승을 결정짓는 진짜 무기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정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그 강인한 멘탈은 과연 소수의 사람만이 타고나는 특별한 기질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실패와 눈물겨운 훈련의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마음의 근육 같은 것일까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다가오는 3월 3일 그 숨막히는 결승전 무대에 오르는 10명의 가수들, 흔들리면서도 기어코 빛을 발하는 그들의 눈빛을 화면 너머로 마주하시며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답을 유추해보는 과정 자체가 사람의 심리와 성장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통찰을 여러분께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이 복잡하고 흥미로운 경연의 이면을 저희와 함께 끝까지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날카롭고 매력적인 주제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의미 있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